눈보라가 서울의 밤거리를 휘감았다. 민서는 낡은 코트를 여미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다. 그녀의 손에는 초대장이 쥐어져 있었지만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거 정말 내가 가도 괜찮은 걸까? 민서는 초대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초대장은 그녀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서 우연히 주운 것. 바이브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글씨가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녀의 삶하루 하루를 버티는 가난한 삶에 이런 화려한 세계는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결심했다. 단 한 번이라도 꿈꾸던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뎌 보리라.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민서는 숨이 막힐 듯했다. 샹들리에의 빛이 천장을 수놓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공기를 채웠다. 그녀는 낡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어깨를 펴고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평생 맛보지 못할 진수성찬이 가득했다. 민서는 망설이다가 가장 구석진 테이블, 화려한 장식이 놓인 자리에 앉았다. 여기가 덜 눈에 띄겠지. 그녀는 안도하며 속삭였다. 그 순간 연회장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키 크고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정장은 완벽했고 손목에 찬 시계는 민서의 한 달 월세보다 비싸 보였다. 그 자리는 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그녀가 더듬거리자 남자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름이 뭡니까? 남자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김민석입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김민석. 그는 그녀의 이름을 되뇌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한 구석이 있었다. 이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군요? 그런데 왜 여기 있죠? 그의 말에 민서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말해야 할까?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민서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삶을 떠올렸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작은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여성을 위해 이곳에 왔다. 그녀의 첫사랑. 은채가 이 파티에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은채는 민서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속구리였지만 지금은 성공한 패션 디자이너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 민서는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저는 누군가를 만나러 왔어요. 민서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더 깊이 바라보았다. 흥미롭군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앉았는지 말해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민서는 망설였다. 이 남자가 누굴까? 왜 이렇게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 남자는 이재현. 이 파티를 주최한 대기업 CEO였다. 그는 차가운 외면 뒤에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 재현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왔다. 그는 남성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사회의 기대, 가족의 압박, 그리고 CEO라는 위치는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 그런데 민서를 보자.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단단한 결의. 재현은 그녀에게서 자신을 보았다. 민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은채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은채,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재현은 민서의 시선을 따라 은채를 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를 아는 사람인가요? 은채가 다가오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민서의 가슴이 아렸다. 은채는 그녀를 잊었을까? 아니. 어쩌면 민서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그냥 잘못 봤어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재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민서의 눈에 담긴 슬픔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당신이 찾던 사람입니까?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파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은채가 무대 위로 올라가 자신의 새 컬렉션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민서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재현은 민서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당신, 그녀를 사랑하나요?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민서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 눈빛이 말해주더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민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재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 세상의 편견 때문에 숨겨야 했던 마음. 민서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처음으로 누군가와 자신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티는 점점 더 화려해졌지만 민서와 재현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다. 민서는 은채를 향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재현은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사랑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군요. 재현이 말했다. 이런 곳에, 이런 모습으로 오다니.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그녀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은채는 이제 그녀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이 그 세계에 속할 수 있을지, 은채가 자신을 다시 기억할지 확신이 없었다. 재현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가끔 용기를 내면 운명이 바뀌죠. 그의 말은 민서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은채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재현 씨,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숨을 멈췄다. 은채가 재현을 아는 걸까? 그리고 왜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재현은 은채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은채 씨. 이쪽은 제 친구. 민서입니다. 그의 말에 민서의 눈이 커졌다. 친구. 왜 그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걸까? 은채는 민서를 보며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그녀의 말에 민서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은채야. 저 민서야. 동네에서 같이 놀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채의 눈이 점점 커졌다. 민서. 정말. 민선이.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민서와 은채의 눈이 마주쳤고, 지난 세월의 추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재현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알았다. 이 밤이 민서의 삶을, 그리고 어쩌면 그의 삶까지 바꿀지도 모른다는 것을. 민서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은채의 눈빛은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서. 정말 너야. 은채가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여기서. 은채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낡은 드레스와 초라한 코트를 눈여겨보았다. 민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나 우연히 초대장을 주었어. 너를 보고 싶었어.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재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은채와 민서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은채의 성공적인 삶과 민서의 어려운 처지를 비교하며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민서의 용기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파티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들어왔다. 민서. 나 미안해. 은채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죄책감이 묻어났다. 너를 잊었던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바빠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서는 은채의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은채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은채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괜찮아. 은채야.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잘 지내는 거 보니까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마음은 복잡했다. 은채는 이제 성공한 디자이너였고 민서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은채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재현이 끼어들었다. 은채 씨, 민서 씨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힘이 있었다. 은채는 놀라서 재현을 쳐다보았다. 재현 씨, 당신이 민서를 어떻게 아는 거지? 그녀가 물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연히 만난 인연이죠. 하지만 민서 씨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재현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은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 너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따뜻해. 그녀가 말했다.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민서와 은채는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은채는 자신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고난을 털어놓았다. 민서, 나 사실 성공한 척하지만 외로웠어.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건 내 이름, 내 브랜드 때문이야.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를 잊지 않았어. 은채야.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동네 놀이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날들.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순간들. 민서는 은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날을 떠올렸다. 은채야. 나 사실 너를 좋아했었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채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서, 나도 알아. 그때 나도 너를.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 순간 재현이 다시 다가왔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다. 민서 씨, 은채 씨와 이야기 잘 나눴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재현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이 입에 익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감사했다. 재현은 은채를 보며 말했다. 은채 씨. 민서 씨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군요. 그녀를 잃지 마세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재현 씨. 그리고 민서.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서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다시 시작하다니. 그녀는 은채의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서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은채야.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민서. 나도 너를 사랑했어. 그때도. 지금도. 그녀의 고백은 민서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민서와 은채의 재회를 보며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파티장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민서가 주운 초대장이 문제가 된 것이다. 파티 주최 측에서 그녀가 불청객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저분.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채가 재빨리 일어섰다. 잠깐만요. 민서는 제 친구예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다. 규칙입니다. 초대장 없이 온 분은 나가셔야 합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재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제 손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경비원은 당황하며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이 회장님, 재현은 민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 씨.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재현과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두 사람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은채와의 재회는 기뻤지만 그녀는 자신이 은채의 세계에 어울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은채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 나와 함께 가자. 이 파티. 같이 즐기자. 민서는 망설였지만 은채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재현은 그들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아직 털어놓지 못했지만 민서와 은채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있었다. 파티는 계속되었고 민서와 은채는 서로의 곁에서 웃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와 은채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재현은 왜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 걸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밤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민서와 은채는 연회장의 한쪽 구석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민서는 은채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채의 화려한 드레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민서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다. 은채야. 너 정말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거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 나도 많이 변했지만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녀는 민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때
내가 너 말 안 듣고 멀리 떠난 거 미안해. 은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그녀의 눈을 보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다시 떠올랐다. 두 소녀가 손을 잡고 동네 골목을 뛰어다니던 날들.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우던 순간들. 하지만 민서는 현실로 돌아왔다. 은채야. 너는 이제 큰 세상에서 살아. 나 같은 사람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은채는 민서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민서.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은채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때 재현이 다시 다가왔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강렬했다. 민서 씨, 은채 씨, 파티가 끝나기 전에 춤 한 곡 어때요? 그는 부드럽게 제안했다. 민서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저 춤은 못 춰요. 하지만 은채는 웃으며 민서를 끌어당겼다. 민서. 나랑 춤춰. 재현 씨 말대로. 오늘 밤은 우리 밤이야. 연회장의 중앙으로 나온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따뜻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민서는 은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리드에 몸을 맡겼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민서는 은채의 미소에 집중했다. 그 순간 세상은 그들 둘만의 것이었다. 재현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민서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춤이 끝난 후 은채는 민서를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민서. 나 진짜로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은채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도 알아. 우리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내가 너한테 상처 줬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 너 없으면 안 돼. 민서는 은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은채를 사랑했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은채야. 나 너 같은 사람 옆에 설 자격이 있을까?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채는 민서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민서. 넌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야.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은채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고마워. 은채야, 그녀는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연회장 안에서 소란이 일었다. 재현이 다급한 표정으로 테라스에 나타났다. 민서 씨. 은채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재현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파티 주최 측에서 민서 씨의 초대장 문제를 계속 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민서 씨가 여기 온 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초대장을 주운 것뿐이었지만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은채가 재현을 보며 말했다. 재현 씨, 민서를 왜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당신이 민서를 왜 신경 쓰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있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민서 씨를 보면 제 과거가 떠올라서요. 저도 한때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민서는 재현의 말에 놀랐다. 그는 화려한 시어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었다니? 재현 씨, 무슨 뜻이에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자였죠. 그의 고백은 민서와 은채를 놀라게 했다. 민서는 재현의 눈빛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성공한 삶 뒤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은채는 재현을 보며 말했다. 재현 씨, 당신도 우리처럼 힘들었군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민서 씨를 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민서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지만 재현과 은채는 그녀를 특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다시 끊겼다. 경비원이 테라스로 다가와 민서를 가리켰다. 김민서 씨,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서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은채와 재현을 바라보았다. 은채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민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녀는 제 친구예요. 재현도 나섰다. 이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경비원을 데리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민서와 은채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연회장 안에서 재현은 주최 측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민서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단호했다. 이 회장님, 규칙은 규칙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퇴장해야 합니다. 민서는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재현 씨, 은채야, 괜찮아. 내가 갈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은채는 민서의 팔을 잡았다. 안 돼. 민서,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민서 씨를 제 공식 손님으로 등록하면 되겠군요. 그는 주최 측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서 씨는 제 개인 초대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해 있으신 분? 그의 말에 주최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현의 이름과 영향력은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재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재현 씨, 왜 저를?
재현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민서 씨.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당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은채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서. 우리 같이 이 밤을 즐기자.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자.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은채와 재현. 두 사람의 따뜻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파티는 다시 활기를 띠었지만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은채와의 재회, 재현의 도움, 그리고 방금 전의 소란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은채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연회장 중앙으로 이끌었다. 민서. 오늘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야. 은채의 미소는 민서를 안심시켰다. 재현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샴페인을 마셨다. 그의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민서와 은채의 재회는 그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사랑했지만 말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 놓친 기회들. 그는 민서의 용기가 부러웠다. 재현 씨. 같이 춤출까요? 갑자기 다가온 은채의 목소리에 재현은 놀랐다. 은채는 민서와 함께 그를 초대했다. 민서도 같이 춤추고 싶대요. 은채가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춤은 서툴지만.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제가 리드하죠. 세 사람은 연회장 중앙으로 나가 어색하지만 따뜻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민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은채와 재현의 곁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에 어울린다고 느꼈다. 춤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테라스로 다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은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 나 사실 너를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아.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때 내가 너를 떠난 건 내 잘못이었어. 다시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민서는 은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은채야. 나 너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너는 너무 높이 올라갔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서. 나도 너처럼 두려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재현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은채와 민서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민서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에 대한 동경이었다. 그는 민서가 자신에게 부족했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재현이 갑자기 말했다.
민서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재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 파티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은채는 웃으며 재현을 툭 쳤다. 재현 씨. 민서 뺏으려는 거 아니죠? 그녀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손을 들어 항복하는 제스처를 했다. 절대 아닙니다. 민서 씨는 은채 씨 곁에 있어야죠. 하지만 그 순간 파티장 안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민서 때문이 아니었다. 한 기자가 재현을 찾아와 그의 사생활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다. 이 회장님, 최근 당신의 성향에 대한 소문이 있었는데 오늘 이 파티에서 그걸 확인하려는 건가요? 기자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왔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의 사생활을 파헤치려 했다. 민서와 은채는 재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민서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분노를 읽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재현 씨는 좋은 분이에요. 그런 질문은 실례예요. 기자는 민서를 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누구죠? 이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의 말에 민서의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은채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민서는 제 친구예요. 그리고 재현 씨는 우리 둘 다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무례한 질문하지 마세요. 재현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다. 그는 기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사생활은 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있다면?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세요. 기자는 재현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났다. 파티가 끝난 후 민서와 은채는 재현과 함께 호텔 로비로 나왔다. 민서는 재현을 보며 말했다. 재현 씨, 오늘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재현은 손을 저으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이 나에게 더 큰 용기를 줬어요. 은채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 오늘부터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해보자. 민서는 은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찼다. 재현은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아직 털어놓지 못했지만 민서와 은채의 사랑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서와 은채는 손을 잡고 호텔을 나섰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민서는 은채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녀는 은채와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민서는 알지 못했다. 이 파티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현의 비밀, 은채의 과거, 그리고 민서 자신의 미래가 얽히며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복잡하고 감동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민서와 은채는 호텔을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민서는 은채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채야,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 나 믿어.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은채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은채의 화려한 삶에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지, 그리고 세상의 편견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지 않을지 걱정되었다. 그때 은채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민서에게 양해를 구했다. 잠깐만. 중요한 전화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채가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은채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통화를 마친 은채는 한숨을 쉬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 나 내일 파리로 가야 해. 민서의 가슴이 철렁했다. 파리. 왜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채는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내 새 컬렉션 때문에 긴급 미팅이 잡혔어. 몇 주 정도 걸릴 거야. 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방금 제외한 은채가 또다시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민서, 나 돌아올게. 약속해. 은채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서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은채야, 나 너 없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은채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 나 너를 절대 잃지 않을 거야. 기다려줘.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에서 서로를 안고 서 있었다. 민서는 은채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그녀를 믿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은채가 떠나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다음 날, 민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로 돌아갔다.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았지만 마음은 은채와의 재회로 가득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재현이었다. 그는 민서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민서 씨, 잘 지냈어요? 민서는 놀라며 그를 맞았다. 재현 씨, 여기 어떻게? 재현은 웃으며 말했다. 은채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그는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아늑한 곳이네요. 민서는 재현의 방문이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했다. 재현 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재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서 씨.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저도 당신처럼 용기를 내고 싶었거든요. 민서는 재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제 대학 친구였어요. 그는 저와 같은 꿈을 꾸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내 마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그리고 제 위치가 그걸 막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재현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재현 씨.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금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의 말에는 아픔이 묻어났다. 민서는 재현의 손을 잡았다. 재현 씨.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민서 씨.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재현을 보며 다가왔다. 이재현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서는 당황하며 재현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다. 남자는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님의 사생활에 대한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어제 파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당신의 성향에 대한 소문, 그의 말에 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서는 재현을 보호하려는 마음에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재현 씨는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기자는 민서를 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또 누구지? 이 회장님의 새로운 스캔들 상대인가? 그의 말에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재현이 나서며 말했다. 그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제 변호사와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기자는 물러났지만 민서는 불안했다. 재현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재현을 보며 말했다. 재현 씨, 괜찮으실까요?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해요.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재현이 강한 척하지만 그의 마음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재현에게 말했다. 재현 씨, 저도 당신을 도울게요. 당신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재현은 민서의 말에 감동받았다. 민서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민서는 은채에게 전화했다. 은채야, 네가 없는 동안 강해질게. 그녀는 은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재현을 돕기 위해 다짐했다. 은채는 전화 너머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 너라면 할 수 있어.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 민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은채와의 사랑, 그리고 재현과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카페에서 일하며 은채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매일 밤 은채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파리 생활을 들었다. 은채는 바빴지만 민서와의 대화에서 따뜻함을 얻었다. 민서. 너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 은채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민서의 일상은 순탄하지 않았다. 카페에 찾아온 기자가 재현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재현의 성정체성에 대한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이 넘쳐났다. 민서는 재현을 걱정하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바빠서인지 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민서 씨. 잘 지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민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재현 씨. 괜찮으신가요? 인터넷에서 본 거 다 거짓이죠. 재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거짓이죠. 하지만 일부는 사실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 씨. 저는 제 정체성을 숨겨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단호했다. 민서는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재현 씨.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서가 물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제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는 민서를 보며 덧붙였다. 민서 씨. 당신과 은채 씨를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민서는 재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용기가 재현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재현 씨. 저도 당신을 응원할게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밤 재현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성명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를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를 지지했다. 민서는 뉴스를 보며 재현을 응원했다. 며칠 후 은채가 파리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민서를 만나자마자 끌어안았다. 민서. 너 정말 대단해. 은채는 민서가 재현을 도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 너 덕분에 재현 씨도 용기를 낸 거야. 민서는 은채의 품에서 미소를 지었다. 은채야. 나도 너 덕분에 강해졌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서로를 지킬 것이다. 재현은 민서와 은채를 다시 만났다. 그는 두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다. 민서 씨, 은채 씨, 당신들 덕분에 저도 제 자신을 찾았어요.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민서, 은채, 재현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각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이겨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민서는 알았다. 그녀가 이 파티에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꾼 운명의 시작이었다. 1년 후, 서울은 다시 겨울로 물들었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한 고시원에서 살지 않았다. 은채의 도움으로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은채의 패션 브랜드에서 일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은채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재현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한 후,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동시에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더욱 포용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민서와 은채는 그의 가장 큰 응원군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서와 은채는 재현이 주최한 또 다른 파티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민서도 정식 초대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은채의 손을 잡고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재현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서 씨, 은채 씨, 어울리는 자리 찾았나요? 그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재현 씨, 이번엔 제 자리 잘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은채는 민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서, 우리 이제 어디든 함께야. 파티가 끝난 후, 세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였고, 눈발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민서는 은채와 재현을 보며 말했다. 1년 전, 제가 여기 잘못 앉은 자리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 씨, 그건 잘못된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운명이었죠. 은채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어.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녀를 이해해주는 친구와 함께였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냉혹할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가난한 소녀가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잘못 앉은 자리. 그건 내 삶을 바꾼 가장 아름다운 실수였어.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겨울을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세상의 어떤 편견보다 강했다.